안녕하세요. 토요일 밤인데 지수 살짝 살피러 왔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만들면서 급락을 하긴 했는데, 자, 여기서 이만큼 추세를 만들러 갈 때 누가 이 부분에서 고점이다, 팔아야겠다 했던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문가들도 제 볼 땐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서 바닥도 올리고 있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패턴은 개별주에서는 살짝 위험하긴 하거든요. 고점을 점점 올리는 패턴, 어느 순간 훅 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이 상승의 각도가 둔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승 각도가 둔화됐나 살펴보면 살짝 그렇기도 하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과연 이만큼 조정이 올 것인가, 이때처럼 장기 평선 부분까지 조정이 올 것인가는 두고 봐야겠죠. 누구도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은 월요일은 살짝 보합권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만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급락이 났기 때문에 급반등을 했더라도 급락이 한번 1%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만큼 1%대 또 1%대 또 1%대 빠진다면 종목들은 엄청나게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미리 비중을 현금 보유를 많이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비중을 줄이신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흐름을 봐서 제가 그저께 오전에 에이스 침대나 삼양사나 뉴비케어를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빨간불 반짝반짝 거리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비케어가 쭉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비트컴퓨터도 장이 좋았으면 아마 한 요정도 선에서 끝났겠죠. 유비케어도 거래량 어느 정도 나오면서 한 벌린저 120선이나 장기평선 부근 위에서는 아마 끝났을 겁니다. 한 9,250원이나 300원 정도에서는 끝났을 텐데, 9,300원 정도에서 끝났을 텐데 조금 더 밀렸죠. 장이 안 좋은 영향으로,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테마주나 급등주도 쭉 오후에는 쭉 말려 내려올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거래량 어느 정도 나왔더라도 쭉 밀리면 시초가만큼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유비케어는 그나마 조금 3%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크게 안 내려오는 종목, 수급도 들어오고 있죠. 수급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이 조금 샀죠. 기관은 팔고 있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외국인 팔고 기관이 팔 때는 그나마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조금은 좋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여기랑 조금 다르네요. 개인이 좀 샀고요. 매도량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얘는 일단 음봉이긴 하지만 도지 모양의 캔들이 한번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떨어진다면 120선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겠죠. 이미 뚫고 내려왔으니. 자, 얘는 매수 시점을 요때 한번 사보자 말씀을 드렸고, 요때 60선까지. 그럼 지금은 이걸 깼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홀딩하고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많이 내려왔죠. 자, 57,000원대에서 49,000원, 거의 한 8,000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많이 내려온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홀딩을 해도 여기까지, 이 정도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대부분 2-3% 정도, 많이 내려온 거는 4% 정도 되네요. 다 패턴이 이렇죠.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SNK 폴리텍 이 종목은 혹시라도 이렇게 훅
골짜기 파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가다가 한 방 얻어맞았죠. 자, 이런 자리는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60이나 120선까지. 광전자는 그만큼 안 내려왔죠. 그만큼 쓴 종목이고요. 여기는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세력들이 주가 관리하는 것도 다 다르다 보니, 그래서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이렇게 하락장일 때, 순간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제가 이 SNS택을 상승할 때 지켜봤었는데, 다른 종목은 한 2에서 3% 빠질 때 얘는 0.5, 0.6, 1% 정도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시점보다 다른 종목은 한 요정도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이만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좋은 종목들은 빠질 때 덜 빠진다, 그걸 한 번 더 깨달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빠지더라도 바로바로 반등을 해주는 종목, 바로바로 아래꼬리 달고 올라와주는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담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갈 때도 더 빨리 올라오고요, 반등도 더 빨리 올라옵니다. 자, KPF도 이런 종목들도 아래꼬리 달았죠. 이제 BGF 리테일은 여기서 이제 한번 사볼 때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만 아래 추세선은 아직은 깨지는 못했는데, 자, 여길 깬다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길 깬다면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남해학 이런 종목도 많이 내려왔네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얘는 내려올라다가 다시 말아 올렸죠. 자, 이런 종목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인데 많이 내려왔다가, 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보고요. 이 정도면은 사더라도, 여기서 사더라도 많이 빠져도 이 정도거든요. 많이 빠졌더라도 한 10% 내외거든요. 그 정도는 나중에 20-30% 먹을 생각을 하면 그 정도 리스크는 괜찮다고 봅니다. 신성통상도 얘도 한번 살펴볼까요? 얘도 오히려 높은 자리지만 웬이란 기관이 사고 있죠. 이 자리에서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높은 자리에서 아직 갈 자리가 조금 더 남았다 라고 판단은 되는데, 자, 다른 종목 신팩은 한 6% 정도 빠졌네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만큼 빠져도 수긍이 되는데, 덜 오른 종목에서 한 3-4% 빠졌다, 그러면은 솔직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대한금속은 잘 가네요. 처음에 요때 처음 질문하셨던 분이 계신데, 자,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왔으면 팔고 올라탈 때 다시 올라타라 말씀을 드렸는데 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는 살아있고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는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월봉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제가 KG 동구제철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많이 빠졌습니다. 거래량 엄청 나왔거든요. 바닥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딱 120선 정도에 딱 닿았네요, 최근에. 자, 요 정도면 많이 내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요 정도면. 근데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내려올 가능성도. 추가로 더 내려오면 240선 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닥이 아직은 최근에 요 정도에서 횡보를 한다면 바닥권이다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겠지만,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바닥이 조금 더 남았구나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으면 여기서 1차 그리고 이 영역에서 2차 매수까지 한번 할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실히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권에서 2만원대에서 16,000원까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지만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내려온다면 좋은 기회가 되겠죠.
시장이 급락을 한다면 한 번 더 내려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켜보고 있고요. 애경산업도 많이 내려왔네요.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내려온 종목들, 얘는 뭐 내려오지도 않았네요. JYP도 좋은 자리인 것 같고, KTNG도 자, 이 정도 빠졌으니 종목별로 보자면 더 내려올 자리는 있습니다. 내려올 자리는 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바닥 종목 이노인스트루먼트도 자, 이렇게 가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빠졌죠. 시장 밀리는 것 때문에. 그럼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저 같으면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 KPF도 많이 빠졌죠. 많이는 아니군요.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려오더라도 여기거든요. 내려오더라도 한 15%, 10에서 15% 4,000원대. 그러면 여기 많이 빠지더라도 여기만 견디면 다시 이만큼 올라갈 거거든요. KPF도 빠지는 날 개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견딜 수만 있다면,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봉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 정도 오더라도 4,000원, 4,500원, 4,600원 정도 오더라도 견디기만 하면 몸통으로 봐서는 한 요 정도까지는 4,700원, 600원, 4,700원까지는 올 수는 있겠습니다. 요 정도만 내려오더라도 견디기만 하면, 추세만 잘 살려준다면 다시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찍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 단기 급락에 의한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때도 마찬가지 바닥 찍고 바로 반등을 했는데 또 밀렸죠. 더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꼭 해두시고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대. 바로바로 반등을 해주거나 잘 수급이 들어오고 잘 버텨주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 보유를 일부 하셔도 되고, 그냥 내 종목을 믿을란다 하시면 일부는 가지고 계시되 일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잘 버티는 종목 위주로. 근데 뭐 이런 종목도 시장이 빠지면 또 이만큼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이만큼, 여기까지, 여기가 21,500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종목이 나중에는 더 빨리 오른다, 그 정도만, 잘 버티는 종목이 더 빨리 오른다, 그 정도만 꼭 참고하시고요. 저도 이제 놔두두어 맞긴 했는데, 자, 이만큼 여기에서 한 10% 가까이 빠졌죠. 이틀 만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널브러져 있다 보니 종목들 잘 선정하시고, 그리고 잘 버티는 종목 위주로 담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시장은 뭐 오르나 내리나 제가 볼 때는 여기 오더라도 바로바로 V자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버블이 터질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잠시 위기로, 변이 바이러스 위기로 내려왔다 판단하기에도 좀 너무 많이 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바로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저는 현금 보유를 일부는 했지만 나머지 한 90% 이상은 아직은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죠. 버티다가 이만큼 깨질 때 종목들이 10% 정도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쫄리겠죠. 그때 또 버티느냐, 이 정도까지 왔을 때 버티느냐. 이 정도까지 왔으면 당연히 버티겠지만, 지금 비중을 줄이고 여기를 대비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혹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 전부 주식을 보유하되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일부를 비중을 줄일 것이냐, 지금 줄일 것이냐,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맡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주식을 가지고 있긴 한데 조금 불안하게 합니다. 요때처럼, 자, 요때처럼 상승하는 척 하다가 또 꼬라박을 수도 있거든요. 상승하는 척 하다가 5일선, 11선 맞고 꼬라박고 이만큼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 일단은 대비를 해야겠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내려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버티더라도 신용 미수를 쓰신 분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신용 미수는 하락장이 가장 위험하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여기까지 온다면 누구는 매수를 하겠죠. 아, 좋은 기회구나. 바닥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 바닥에서 많이 주워 담겠죠. 자, 여기까지 온다면은, 자, 종목들이 지금보다 한 10% 정도는 더 떨어지겠죠. 이거만큼 온다면 종목들이 한 10% 이상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닥을 다 잡으면서 한 5%에서 10% 사이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종목은 교체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바닥에 있는 종목을 담거나 잘 버티는 종목으로 담거나. 자, 그러면 다우랑 나스닥이 플러스로 마감이 됐으니 월요일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일요일을 살짝 걱정 없이 지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또 급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뵙도록 하죠.